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97페이지 40번 문제부터가 토지 소유자의 정리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리죠.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면 각 시군구, 소관청이죠. 그럼 시군구로 통지를 해줍니다. 자, 등기부에 토지 같으면 늘 토지등기부, 건물이면 물론 건물등기부가 있죠.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토지대장 등을 가지고 있죠. 지적공부입니다. 등기부의 소유자가 바뀌면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소유자가. 그래서 통지하는 이유는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나서 소유자 정리, 지적공부에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문제 보시면 40번 97페이지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배우죠. 등기 끝나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제고한 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 정리는 등기 기준이죠.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하거나 제고한 자료가 아닌 것. 이게 이제 한 번 나왔는데 25회 때 등기 필정으로 돼 있죠. 아직 지적법에는 등기 필정해도 되고 등기 필정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가다가 등기 신청 접수증. 그럼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신청을 하면 접수하고 등기소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주죠. 접수했다고. 이 접수증은 소유자 증명 서류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답이고요. 그리고 등기 전산 자료, 정보 자료입니다. 4가지. 앞에 우리 앞 시간에 소유자 정정, 등기된 토지에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그 정정도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로 하고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한다, 정정한다 그랬죠. 여기는 소유자 정리입니다. 요 문제는 접수증이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쭉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소유자 정리에 관한 것은 45번 문제 보십시오. 100페이지.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45번을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소유자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29회니까 지난주 문제에서 풀었죠. 그래서 확인해 드립니다. 공간정보 구축관리되는 법령상 소유자 정리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틀린 거. 1번은 지적소관청은요, 등기부 있죠. 우리 했죠.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등에 있는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 아시고, 이거 일치.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고쳐서 일치시켜야 되고,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무슨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다 그랬습니다. 국유니까 이거를 소유자 등록 신청해 오면 각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앞에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이. 그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유로 등록해 줄 수 있고. 자, 3번이었죠.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 여러분, 우리 배웠지만,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규 등록이 틀린 건데, 뒤에 말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제고죠. 방금 앞에 문제 풀었던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관서에서 제공해 준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할 때, 그럼 신규 등록의 소유자 정리는 이건 등기 기준이 아니죠.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돼 있다 했습니까? 안 돼 있다 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등록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등기 기준이 아니죠. 4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 등을 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거 할 때 5번, 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전산 자료 등은 자료를 요청할 때 그 수수료는 뭐다? 무료다. 그거죠. 그 다음 있죠. 이제 29의 문제였으니까 45번은 지난주 29의 문제의 7번, 여러분 29의 문제 7번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 풀었고 오늘 문제 집어로 다시 확인해 드렸고, 46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자의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적 정리 등을 하고 통지하는 경우, 자, 각 시군구가 지적 정리를 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죠. 이 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 물으면, 틀린 것 물으면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소유자 정리. 이건 방금 제가 그림 보십시오.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나서 각 시군구로 통지해서 소유자 정리하지요. 이 소유자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바로 1번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이 문제 나오면 1번을 답으로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오늘 28회 문제니까 46번은 여러분 28회 12번 28회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다음 시간에 푸는 28회 문제 12번,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는 경우로 틀린 것. 답은 바로 1번.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서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을 뭐했다? 정리. 이게 소유자 정리입니다. 이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등기 기준으로 1번처럼 이건 통지하는 거 아니죠. 자, 요 문제는 이제 설명드렸고요. 28회 12번. 다음. 그 문제 47번은 빼고요. 48번 갑니다. 48번에 보면 여러분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자의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변동 등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등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걸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 이제 등기 촉탁입니다. 여러 번 했죠. 각 소관청에서 시군구에서 등기관서로 등기하라고
촉탁하는 경우가 아닌 거 물으면 답은 신규 등록 찾으러 가야 됩니다. 4번.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없으면요, 4번. 오늘 28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 없으면 이 지문 안에, 이 5개 지문 안에 소유자 정리, 이게 답입니다. 그럼 소유자 정리 보세요. 소유자 정리는, 이건 방금 이거죠. 등기하고 나서 소유자 정리하죠. 이건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자, 최근에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으면 대부분 답이 신규 등록이 나왔고, 신규 등록이 없으면 소유자 정리. 오늘 28회 문제 보세요. 28회 문제 10번입니다. 28회 문제 10번이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답은 여러분 2페이지 48번처럼 4번 신규 등록이고, 만약 이게 없으면 10번 문제 4번 신규 등록이 없으면 12번 문제 1번. 12번 문제 1번이 뭐였죠? 소유자 정리. 이게 답입니다. 딱 답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냅니다.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다음 9번은 방금 했습니다. 이건 그 전에 나온 건데 앞에 문제가 갔습니다. 49번 공간정보 구축 관련된 법령상 지적 정리한 때 지적 소관지 토지소에 통지하는 경우 아닌 거. 답은 소유자 정리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건 4번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 등기관세에서 등기필 통지 등에 의해서 소유자 변경사항을 뭐 했다? 정리. 28회 12번 하고 똑같죠? 앞에 101페이지 있던 46번 하고 같습니다. 자, 50번, 51번, 51번을 먼저 보시면 50번, 51번, 52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적 정리 통지 시기. 여러분, 통지 시기라는 거는 각 지적소관청, 시군구가 지적 정리하고 통지해 주는 게 51번 문제에 괄호 안에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하고 나서 통지하는 시기, 괄호 안에 들어가 숫자 2개 옳은 거. 이 문제는 박스 안에 앞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그 정리한 날부터 7일이 먼저 나왔죠. 여기까지 다 써줍니다. 나중에 다음 문제, 앞에 문제, 뒤에 문제 보면 다음 거 51번의 다음 지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요거죠. 이 두 가지 숫자. 이제 7일, 15일, 15일, 7일. 요걸 묻는 게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게 23회였고, 앞에 문제 50번 문제 보십시오. 공간정보 구축 관리된 법령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등 설명 틀린 거. 1번은 60일 묻고 있습니다. 60일이 뭐냐? 60일이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한 필지가 일부가 형질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되면 용도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 신청하는 거요. 60일. 2번은 앞 시간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정정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면
요거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죠. 직권 정정 사유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요거죠. 소유자 정리를 할 때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할 때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정리합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단 신규 등록 제외죠. 등기 촉탁 묻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등기 촉탁을 하는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등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하죠. 자, 답은 5번. 지적소관청은 여기까지 다 써줍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그러면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틀렸죠. 30일이 아니고 며칠? 15일. 요겁니다. 아까 7일, 15일 할 때 이건 15일입니다. 15일 내에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 정리 등 통지합니다. 계속 묻죠, 이거. 통지 시기. 52번 보십시오. 52번. 마찬가지 여기도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상 지적 정리 등 통지 묻고 있는데 틀린 거. 1번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등 승인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지번의 일부 등의 지번 변경. 그럼 지번 변경했을 때도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 줘야 되죠. 또 2번.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이 정리한 날로부터 요건 며칠입니까? 7일. 10일이 아니고 7일이죠. 7일. 방금 23회, 24회, 25회에 우리 돌아가면 다 기출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그때 7일, 15일 묻는 게 3년 연속 23, 24, 25 계속 나오고요. 그 이후 이전도 요거 두 개의 숫자 묻는 걸 내니까 잘 봐두십시오. 요거 2번은 7일입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했을 때에도 해당 소유자한테 당연히 통지해야 되고 4번 통지받을 자 주소, 거소 등을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해주고 5번 지적소관청이 만약에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지적공인 등록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요. 1번부터 5번까지 지적 정리 요거 빼고요. 소유자 정리 빼고 소유자 정리는 통지 대상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면 토지 누구한테 통지해 준다? 소유자. 단 묻는 건 계속 세 문제가 50, 51, 52번이 7일하고 15일 요 숫자 두 가지 묻는 걸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53번은 빼고요. 53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지적법의 마지막 106페이지입니다. 지적 청량으로 들어갑니다. 지적 청량에서는 먼저 두 문제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지적 청량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지적 청량의 대상 맨 앞에 문제 나옵니다. 대상 인 것 아닌 것 청량해야 될 대상인 것 아닌 것 그 다음이 청량 절차에서 기간 청량 절차 안에 기간 묻는 거 있죠. 청량 기간 검사 기간 묻는 거
그 다음이 지적위원회와 중앙지방지적위원회와 청량적부심사, 이거 있죠. 청량적부심사. 요걸 묻는 거. 또 하나. 요렇게 해서 대부분 세 파트, 요 대상 절차 적부심사까지 해서 요 파트에서 평균적으로 해마다 매년 2문제씩 나옵니다. 1번 보시면 106페이지 30회 때 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관리대행 법령 청량을 실시한 대상으로, 요 문제는 청량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청량 대상인 거를 골라라. 냈답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지역이 지적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 신규 등록할 때 신청.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청량해야 되고, 니은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뭐 한다? 복구할 때도, 지적 공부 복구할 때도 복구 청량을 하죠. 하고, 그 다음에 디귿.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지적 재조사를 각 시군 지적소관청이 지적 재조사할 때 말 그대로 지적 재조사 청량을 합니다. 지적 재조사 청량이죠. 그 다음 리얼에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바다 말소. 그럼 바다로 된 토지도 등록 말소할 때 청량을 합니다. 자, 다시요. 청량 대상을, 여러분 이 문제집보다는 여러분 갖고 있는 5, 6월 달 자료, 수업 자료에 보면 제가 청량 대상을 쭉 적어드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청량 대상 아닌 거 묻는 거 답으로 나온 거 정리해드렸죠. 우선 요거는 청량 대상인 거 골라라. 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 다 청량 대상입니다. 5번이죠. 1번 문제는. 요게 1번 문제 끝에 30회니까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30회 문제의 11번, 30회 문제 11번이 106페이지 1번입니다. 2번, 여러분 107페이지에 2번 공간정보 구축관리대행 법령상 지적 청량해야 될 대상 틀린 거. 1번은 방금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재조사. 2번은 그 검사, 오늘 이제 절차에 가면 청량 수행자 간 청량을 검사하죠. 지적소관청 등이. 답은 요건 3번. 연속 지적도. 요거 다시 설명드리고요. 4번에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이라는 말이 있죠. 요 현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건 지적 무선 청량입니다. 현황 청량이고, 5번은 도시개발 도시주환경정비법,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할 때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무슨 청량한다고 그랬죠?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요거는. 3번에 연속 지적도라는 이 말은 지적도와 지적 도면과 도면을 연결해서 만드는데, 지적 도면과 도면을 연결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청량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 연속 지적도는 청량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연속 지적도는 이거 작성할 때는 청량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연속 지적도가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죠. 딱 한 번. 연속 지적도는 청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연속 지적도 작성할 때는 이렇게 두 문제로 소개하고 있지만 늘 청량 대상을 그 전 문제 여러분 이제 앞전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28회 문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청량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또 가장 많이 묻고 그 다음 이제 108페이지 3번은 참고만 하시고 4번부터 청량 절차에 들어가면 기간 여러분 4번, 5번, 6번, 7번 다 기간 묻는 겁니다. 기간 묻는 거. 여러분 청량 기간은 일단 4번에도 있지만 5번을 먼저 보십시오. 5번. 문제 5번. 여기 보면 청량 기간이 쭉 써졌죠. 다음은 지적 청량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물었죠. 옳은 것.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적 청량 기간은 원칙이 5일. 그리고 검사 기간은 4일. 청량 기간이 5일. 검사 기간이 며칠? 4일. 그리고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검사할 때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개의 점마다 4점. 4점마다 며칠씩 가산한다. 1일씩 가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에 불과하고 지적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합의한 기간에 의하는데 그 전체 기간의 4분의 3이 청량 기간, 4분의 1이 청량 검사 기간, 청량 검사 기간 그럽니다. 4분의 3, 4분의 1 요렇게. 자, 이걸 묻는 거 있죠. 제일 많이 나오죠. 앞뒤에 문제 있습니다. 5일, 4일, 4점, 4분의 3, 4분의 1. 그 5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앞에 이제 4번으로 돌아가면 공간정보 구축 관련된 법령상 지적 청량 의뢰 등과 절차와 기간을 묻고 있는데 틀린 것. 1번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도 지적 청량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분할할 때는 당연히 청량해야 되죠. 그런데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청량 의뢰하고 수행자 그러면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그런 업자와 공사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수행자에게 가서 의뢰한다고 알고 계시고. 2번 청량 의뢰할 때는 의뢰한 자는 지적 청량 의뢰서 전자문서로 된 의뢰서 포함 전자신청이니까요. 그 의뢰서에다가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로 전자신청도 된다는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전자신청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 수행자한테 의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번 지적 청량 수행자는 청량 의뢰 받으면 청량 기간, 청량 일자, 청량 수수료 등을 적은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날까지 어디다 제출한다? 지적 소관청에. 그리고 이제 청량에 들어가죠. 절차에. 5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청량 검사할 때는 원칙이 청량 기간은 5일,
청량 검사 기간은 4일. 여기까지 물어놓고 이제 5번 합의한 기간 앞에 그 다음 문제 5번에서 먼저 했죠. 합의한 기간, 청량 의료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면 합의한 기간에 5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3이 청량 기간, 4분의 1이 무슨 기간요? 청량 검사 기간. 여기가 이제 틀렸죠. 다음 문제 나옵니다. 이제 105번 했고요. 110페이지에 6번과 7번. 자, 두 문제. 원래는 6번이 오늘 28회, 7번 요것도 이제 숫자 묻는 건데 20일 합의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건 여기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6번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공간정보구축관리자의 법령상 다음 예시에서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인데 원래는 20일이 먼저 나왔지만 6번 문제는 28회 오늘 28회 문제에서 40일조 문제 끝에 그 기억 니은 읽으시고 40일을 합의했다. 여러분 40일 합의한 기간이 40일이다. 그럼 40일을 합의했을 때 4분의 3 청량 기간이 30일 검사 기간이 10일 해가지고 30일 10일 요건 답이 2번이었고 오늘 문제 28회 문제 2번 28회 문제 2번을 보십시오. 똑같은 문제입니다. 28회 문제 2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요 문제 나오기 전에 20일을 합의했다고 나왔죠. 시험에. 보십시오. 20일. 청량 의료인하고 수행자가 20일을 합의했을 때 청량 기간이 며칠이고 검사 기간이 며칠이냐고 물었는데 검사 기간을 물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청량 기간은 15일, 20일에 4분의 3, 4분의 1은 5일. 둘 중, 이제 청량 20일 합의했을 때요. 돌아가면 20일 합의했을 때 청량 기간을 물었다면 15일. 당시 검사 기간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5일이었죠. 다음에 20일 합의한 거 할 겁니다. 요거 이제 6번은 오늘 28회 문제 2번이고 여러분. 7번 요거는 지난주 29회 4일 4점 묻는 거. 29회 문제의 6번. 지난주 29회 문제 6번으로 풀어드렸죠.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요. 8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8번. 다음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우리가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없는 청량, 의뢰가 신청할 수 없는 청량, 기출 문제 오늘 28회 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신청하는 청량이 아닌 거.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니은에, 그 8번 문제 니은에 지적 재조사는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은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의뢰하는 거 아니고 신청. 그 다음 바로 디귿 지적 청량 성과 검사 나오죠. 다음 문제에서 이 검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하고 나면 청량 결과에 대해서 시도지사나 아니면 대도시시장이나 소관청 성인이니까 이건 의뢰하는 거 아니죠. 이 문제가 여러분 28회 오늘 드린 28회 6번 문제 보세요. 28회 6번 실제로 이렇게 나왔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량 수행자에게 가서 청량을 의뢰할 수 없는 거, 이거 물으면 답은 둘 중에 하나. 5번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관한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 이게 지적 재조사 청량이고, 이게 없으면 5번에 지적 재조사 청량이 없으면 답은 검사 청량,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검사 청량, 이게 답입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낸다고 요약 이론 강의할 때도 5월, 6월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게 이제 실제 기출 문제고 28에 6번. 다음 문제 111페이지 9번. 방금 지적 청량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등에게 가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 청량 성과에 대해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청량, 검사 대상이 아닌 거 물으면 답은 둘 중에 하나. 답은 리얼에 경계 보건 청량 아니면 다음 위험에 지적 무슨 청량이죠? 현황. 이 둘 중에 하나. 경계 보건 청량 아니면 지적 현황.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답으로 나옵니다. 검사받지 않는 거 딱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10번 이제 청량의 종합 문제인데, 종합 문제 10번 지적 청량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같은 것은요, 두 가지 앞에 청량 구분, 지적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청량과 한 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청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분이고 두 가지. 청량 방법에 평판, 이건 뭐 우리 기술적인 거니까, 아주 전문 기술적이니까 이런 방법을 한다는 것만 아십시오.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또는 광파기 청량, 사진 위성, 이런 방법으로 한다. 방법을 따른다. 2번은 뭐 답은 다 아시는 지적 청량 수행자는 청량 의뢰 받으면 청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는 맞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제출한답니까? 지적 소관청. 그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소관청에 제출한다. 시도지사 틀렸고. 3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지적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건 제외하면 청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4번 지적공부 복구, 신규 등록 전환, 그리고 축척 변경 등을 할 때, 세부 청량 등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 적정해야 되고. 5번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들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마다의 세 가지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게 지적 청량입니다. 청량의 의의죠, 지적 청량의. 11번 빼고요. 12번, 13번이 같은 문제인데, 지적 기준점, 지적 청량하는 기준점 성과 등 열람, 무슨 등본 발급 신청인데 12번이 30일에 작년에 나왔죠. 옳은 거는 1번 지적 삼각점,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 딱 이 구분이 지적 삼각점만 시도지사 소관청이 관리하고 2, 3번에
지적 삼각 보조점 2번 여기 2번 3번에 이 보조점하고 3번 2번 3번 4번 5번에 지적 도근점 이건 다 지적 소관청이죠. 지적 소관청 외에는 2, 3, 4, 5번에 다 틀린 겁니다. 자, 다시요.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점 1번, 12번에 1번, 보조점, 도근점이 있는데 그냥 지적 삼각 보조점이지만 줄여서 제가 보조점, 도근점이 있는데 삼각점 이것만 1번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관리하고 나머지 2, 3번에 있는 보조점 4, 5번에 있는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죠. 여기 가서 열람 등본 발급 신청 이게 31회고 그 전에 나왔던 게 13번 지적 기준점 성과와 청량 기록 보관 열람 등 틀린 거 23회 건데 1번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와 청량 기록 보관하는데 자 2번에 지적 삼각점 성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는 자는 요건 시도지사 소관청에 가고 3번 지적 기준점 열람 등본 발급 신청 받은 시도지사 소관청은 이런 열람 등본 발급한다. 4번 지적 도근점 두 가지 도근점하고 보조점은 등본 발급 받을 때는 소관청에 가서 신청한다. 그러고 5번에 지적 삼각 보조점 이거 보조점이든 도근점이든 4번, 5번 이거 열람 등본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아니고 어디 가서 신청합니다? 지적 소관청이죠. 수행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12번, 13번 두 문제입니다. 특히 13번이 31회 문제 12번 여러분 갖고 계시는 31회 문제 12번 이게 오늘 113페이지 12번입니다. 12번 31회 12번 문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문제 나왔고요. 지적 기준점 문제는 이렇게 114페이지에 14번부터가 지적위원회 있죠. 중앙, 지방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부심사를 묻는 문제들입니다. 자, 14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인데 이렇게 묻는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요건 이제 축척 제가 변경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먼저 틀린 겁니다. 위원장은 아주 특이하죠. 국토부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에 있으니까 국토부에 있는 지적 업무 담당 국장 이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 국토부에 있는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죠. 특이하죠.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도 할 수 있죠. 요 2번은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제척사유 중앙지적위원회 제척사유 아닌 거 이거 물을 때 14번에 2번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3, 4, 5번 있죠. 보세요 여러분 3, 4, 5번 이거 3번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포함 요거 있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거하고 4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하고 5번 중앙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심의한 건을 7일이 틀렸는데 여기 5일 전까지 통지한다 할 때 그죠? 이 3, 4, 5번이 축변이가 뭡니까? 우리 앞 시간에 오늘 축척
변경위원회도 같습니다. 다시요. 축척변경위원회도 3번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4번 축척변경위원회도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번 축척변경 회의 소집도 7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같습니다. 3, 4, 5번은 중앙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같다라고 알고 계시고 특히 5번 이거 틀린 건 딱 한 번 있었고 15번은 빼고요. 자, 16번부터 16, 17, 18 이거 아주 쉽습니다. 쉽다는 거는 보십시오. 16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상 중앙지적원의 심의 의결 사항 틀린 거. 중앙은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와 1번 청량기술자 양성, 청량기술 연구개발 보급, 그리고 4번에 지적 관련 개발 업무 개선과 5번 기술자 업무 정지 징계 요구 등을 하는데 이거하고 하나가 더 있죠. 청량적부 재심사합니다. 재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중앙. 16번 답은 31회니까 3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이거는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은 국장, 여기 국장은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누가 하느냐? 사업은 시군구가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내용은. 그러나 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과 지적재조사는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건 중앙지적위원회와는 심의의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7번은 단답형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상 지적청량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기술자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와 지적기술 양성 등은 누가 합니까? 중앙지적위원회. 답은 2번. 이건 30회 때 문제 했고요. 18번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물으면 답은 바로 1번. 딱 하나. 지방이 하는 거는 청량적부 심사. 그리고 중앙이 하는 거는 재심사와 18번에 2, 3, 4, 5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중앙이 합니다. 19번은 아주 특이하게 한번 나왔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이 되는 경우 제척 사유 아닌 거. 여러분, 제척 사유는 그 해설에도 있지만 우측에 해설에도 있지만 이런 거죠. 제척 사유라는 건 배제, 일정한 관계. 위원이 무슨 안건을 심의할 때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 1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배제. 배제라는 거는 배제. 심의의결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제척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슨 증언, 진술, 감정을 했을 때 3번이 답인 건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를 받거나 관계를 의견을 들어야 의결할 수가 있었죠. 의결할 수가 있죠. 이건 제척 사유가 아니고 4번 위원에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5번 특히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의무자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위해서 제척이 된다. 위원이 배제, 심의결에 참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게 제척 사유입니다. 딱 한 번 나왔던 거라 읽고 3번. 이건 뭐 답이 그냥 보이죠. 제척 사유 아닌 거. 다음 20, 21, 22는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 문제로 다 설명드릴 테니까 23번 있죠. 여러분, 요 23번이 앞전 주에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 요 29의 문제로 했습니다. 지난주 29의 문제 다 제가 풀어드렸죠. 29의 문제 9번, 29의 9번이었습니다. 했고요. 나머지 문제는 제 기출 문제로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돌아가면서 다 요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 문제 나오면요. 그때 해드리고 일단 교재는 119페이지까지 지적법이고 다음 이제 2편 부동산 등기법이죠. 요거부터 이제 8월에 7월 8월에 이제 4주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로. 남은 오늘 다음 시간에는 28의 문제 있죠. 요거 28의 문제를 나머지 몇 개는 했죠. 오늘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넘겨보시면 그 10번, 12번 했고 이미 그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오늘 이번 주 지난주까지 했던 거나 확인해 드리고 등기 문제 13번부터 24번을 전체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안 한 문제 지적법 부분 등기는 어려우니까 8월 달에 제가 풀어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지적 문제만 안 한 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쉬는 시간 대비해서 풀어보시고 바로 마지막 시간에 전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